술김에 친구 따라간 노래방. 장난처럼 도우미를 불렀는데 10분 뒤 문이 열리고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3년 전 내 손으로 장례 치른 아내가 그날 입었던 그 원피스를 입고 내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며 나타났어요.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죽기 전 끝내 말하지 못한 진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서유진의 사진 앞에 소주병 6개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이재문은 바닥에 주저앉아 흔들리는 시선으로 액자를 바라보고 있었죠. 사진 속 유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재문의 기억 속에서 그 웃음은 점점 흐려져 가고 있었어요.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집안 곳곳에는 아직 유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유진이 쓰던 립스틱이, 냉장고, 문에는 유진의 메모가, 현관 신발장에는 유진의 하이힐이 그대로 자리하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친구 진우가 들어왔어요. 진우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재문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또 다른 소주병을 따고 있었죠. 손목이 떨려서 술이 바닥에 반 정도 엎질러졌지만 재문은 아랑곳하지 않고 남은 술을 들이켰어요. 진우가 재문의 어깨를 잡아 끌며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재문은 축 늘어진 몸을 바닥에 그대로 맡겼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이러다 진짜 죽는다고, 유진도 이런 모습 보면 속상해할 거라고 소리쳤지만 재문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진우가 재문의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재문의 눈에 처음으로 초점이 맺혔죠. 뺨이 얼얼하게 아팠지만 그보다도 진우의 눈에 고인 눈물이 재문의 가슴을 찔렀어요. 진우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재문 앞에 던졌습니다. 노래방 도우미 업체 명함이었어요. 재문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명함에는 화려한 글씨체로 로즈 엔터테인먼트라고 적혀 있었죠. 진우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밤 10시에 강남 노래방으로 나오라고, 안 나오면 문 부수고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재문은 진우가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유진과 처음 만난 곳도 노래방이었어요. 그때 유진이 부르던 노래가 갑자기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그 노래 말이에요. 재문은 벌떡 일어나 유진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직 그대로 걸려있는 유진의 원피스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코끝에 대고 냄새를 맡았어요. 유진의 향기는 이미 다 사라져 있었지만 재문은 계속해서 옷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천 감촉이 유진의 죽음을 다시 한번 실감나게 했어요. 저녁 9시가 되자 재문은 샤워를 하고 깔끔한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수염을 깎고 머리를 빗으니 사람다운 모습이 나왔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뺨은 아직도 진우에게 맞은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어요. 재문은 유진의 사진을 한 번 더 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핸드폰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대방이 받자마자 재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도우미 한 명 보내달라고, 강남 노래방 2층 사무실로 말이죠. 전화를 끊고 나서야 재문은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택시 안에서 재문은 계속해서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유진과 찍었던 사진들이 화면에 떠올랐다가 사라졌어요.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은 유진이 웃으며 브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이 사고 나기 이틀 전이었어요. 재문은 핸드폰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왔기 때문일 거였습니다.
강남 노래방 사무실 문이 열리는 순간 재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는 여자의 뒷모습을 보자마자 등골에 소름이 돋았어요. 검은 긴 머리가 어깨 위로 흘러내리는 모습, 걸음걸이, 심지어 고개를 돌리는 각도까지도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재문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죠.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지만 재문은 그 소리조차 듣지 못했어요. 여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재문의 입에서 헉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서유진의 얼굴이었습니다. 눈매, 코끝, 입술 모양, 심지어 왼쪽 입꼬리에 있는 작은 점까지도 그대로였어요. 재문은 벽에 등을 기대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꿈이거나 환각이어야 했어요. 여자는 재문의 반응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표정마저도 유진이 의아해할 때 짓던 그 모습 그대로였죠. 재문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재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누가 보낸 거냐고, 이런 장난은 그만두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여자는 무표정하게 재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부른 거잖아요 라고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이죠. 그 목소리까지도 유진의 것과 똑같았어요. 재문은 머리를 감싸쥐며 흔들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유진은 죽었다고 중얼거렸어요. 여자는 재문 옆에 앉으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유진이 화날 때 짓던 그 표정이었죠. 노래방 기계에서 반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유진이 그날 밤 마지막으로 부르던 그 노래였어요. 재문은 소름이 돋아 벌벌 떨었습니다. 여자가 마이크를 집어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목소리, 창법, 심지어 숨쉬는 타이밍까지도 유진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재문은 귀를 막고 소리쳤어요. 그만하라고, 제발 그만두라고 외쳤지만 여자는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첫 번째 절이 끝나자 여자가 재문을 돌아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유진도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울었거든요. 재문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그날 기억나냐고 물었습니다. 재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날이라는 건 유진이 죽던 그날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재문은 기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유진과 크게 싸웠던 일, 유진이 울면서 집을 나간 일들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또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이별의 그 시절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유진이 재문에게 처음으로 불러준 노래였죠. 재문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여자가 아는 건 너무 많았어요. 재문과 유진만이 알 수 있는 추억들, 둘만의 비밀들을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문은 떨리는 손으로 소주를 따라 마셨어요.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화끈거렸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여자가 재문에게 다가왔어요. 유진처럼 재문의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재문은 깜짝 놀라 손을 뒤로 뺐어요. 여자의 손끝이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여자가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문아, 왜 그래라고 물었어요. 재문이라는 이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재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벌떡 일어나 문으로 달려갔지만 문손잡이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잠긴 것 같았어요. 여자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디 가냐고, 아직 할 얘기가 많이 남았다고 했어요. 재문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나가게 해달라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외쳤어요. 하지만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재문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재문이 돌아서자 여자가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유진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여자가 재문이 뺨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따뜻했어요. 재문은 그 순간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문은 여자의 따뜻한 손길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유진의 손길과 똑같은 온도였어요. 여자가 재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왜 이렇게 야윈 거냐고, 밥은 제대로 먹고 있냐고 물었어요. 유진이 늘 하던 그 걱정들이었습니다. 재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건 꿈이어야 했는데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여자의 체온, 숨소리, 심지어 맥박까지도 모두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었어요. 여자가 재문을 소파로 이끌며 앉혔습니다. 재문은 저항할 힘도 없이 따라갔어요. 여자가 재문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첫 데이트 기억나냐고, 그때도 이 노래방에서 만났잖아라고 했어요. 재문의 머릿속에 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난 유진과 어색하게 노래방에 갔던 그날, 유진이 부끄러워하며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그때 부른 노래가 바로 너에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노래방 기계에서 갑자기 너에게 가는 길 반주가 흘러나왔어요. 재문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아무도 노래를 선곡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음악이 나오고 있었어요.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5년 전 그날처럼 수줍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목소리 떨림, 숨 고르는 타이밍, 심지어 틀렸던 가사 부분까지도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재문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여자가 재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냐고 했어요. 재문은 떨리는 입술로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천사 같다고 했다고, 평생 그 목소리만 듣고 살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어요. 여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진의 그 밝은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웃음 뒤에 뭔가 서글픈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문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여자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더니 재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문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라고 했어요. 재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여자의 눈빛이 갑자기 슬퍼졌어요. 그날 밤 일말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게 아니야라고 속삭였습니다. 재문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자꾸 그 얘기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한테 소리 지르고 나서 내가 집을 나갔잖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알아라고 물었어요. 재문은 귀를 막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유진에게 했던 못된 말들, 유진이 울면서 나간 뒤에 느꼈던 후회들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재문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어요. 나는 당신을 원망한 적이 없다고, 오히려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노래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에어컨 소리도, 복도에서 들리던 음악 소리도 모두 멈췄습니다. 여자가 마이크를 들고 또 다른 노래를 선곡했어요. 사랑했지만 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유진이 화났을 때 자주 부르던 노래였어요. 재문은 그 노래만 들으면 항상 유진에게 사과했었습니다. 여자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재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정말 유진이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했어요. 여자가 노래를 멈추고 재문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믿고 싶지 않겠지만 나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 온 거라고 했어요. 재문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여자가 재문에게 다가와 포옹했습니다. 유진의 향기, 유진의 온기가 그대로 느껴졌어요.
재문은 저항하지 못하고 여자를 끌어안았습니다. 6개월 동안 그리워했던 그 품이었어요. 여자가 재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내가 왜 나갔는지 정말 모르냐고, 당신이 나한테 한 말 기억 안 나냐고 물었어요. 재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해서 유진에게 했던 끔찍한 말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어요. 재문의 머릿속에 그날 밤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발표가 있던 날이었어요. 재문은 떨어졌고 후배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재문은 소주를 연달아 마셨어요. 유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술 그만 마시라고 말렸지만 재문은 유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모른다고, 돈 벌어본 적도 없으면서 뭘 안다고 나서냐고 소리쳤어요. 유진의 얼굴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유진은 재문을 위해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거든요. 재문이 원했던 일이었는데 술에 취해서는 그걸 비난했어요.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만두라고 했잖아라고. 나도 일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재문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지금 와서 핑계냐고,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무슨 소리냐고 악을 썼어요. 유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문은 그 모습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어요. 결혼한 게 후회된다고, 당신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말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1시간 후 유진이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재문은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유진이 재문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집을 나갔는데 재문은 그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부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재문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유진은 이미 숨진 뒤였어요. 의사가 말하길 빗길에서 미끄러져 가드레일에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즉사였다고 했어요. 재문은 유진의 차가운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사고 경위를 조사했어요. 블랙박스는 고장나서 영상이 남아있지 않았고 주변에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유진의 핸드폰에는 누군가와 통화한 기록이 있었지만 통화 내용은 알 수 없었어요. 재문은 그날 밤 유진과 싸웠다는 사실을 경찰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유진이 집을 나갔다는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거든요. 장례식장에서 진우가 재문에게 다가왔어요. 진우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진우도 유진을 친동생처럼 아꼈거든요. 진우가 재문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너희 둘이 싸웠다면서라고. 유진이 왜 그 시간에 나간 건지 아냐고 했어요. 재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가 재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유진이 마지막에 누구랑 통화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뭔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문은 더 이상 파헤치고 싶지 않았어요. 유진이 죽은 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해서 못된 소리를 하지 않았다면 유진이 상처받아서 집을 나가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만 남았어요. 재문은 진우에게 그냥 놔두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말자고, 유진도 그걸 원할 거라고 했어요. 노래방에서 여자가 재문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내가 집을 나간 건 당신 때문이 아니야라고 했어요. 재문이 고개를 들어 여자를 봤습니다.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나한테는 당신한테 말 못한 비밀이 있었다고, 그 비밀 때문에 괴로워서 나간 거라고 했습니다. 재문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라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만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당신한테는 말할 수 없는 상대였다고 했습니다.
재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유진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뜻인가요? 여자가 재문이 당황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지만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하다고 했어요. 여자가 마이크를 들고 또 다른 노래를 불렀습니다. 미안해라는 노래였어요. 유진이 재문에게 사과할 때마다 부르던 그 노래였습니다. 재문은 눈물을 흘리며 여자를 바라봤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이상했지만 동시에 너무 그리웠습니다. 유진의 목소리, 유진의 모습, 유진의 온기를 다시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설령 이게 환상이라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여자가 노래를 부르는 도중 갑자기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는 가사를 반복하며 흐느꼈어요. 재문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도 울 때면 이렇게 어깨를 떨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거든요. 여자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재문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새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재문아, 나 정말 미안해라고 속삭였습니다. 재문이 다가가서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냐고 미안한 건 자신이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술에 취해서 못된 소리를 한 것도 유진을 상처 주고 집에서 내쫓은 것도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당신은 몰라라고 말하며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내가 집을 나간 건 당신 때문이 아니라고 나한테 숨기고 있던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재문은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여자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가지고 있었어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재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임신이었다는 소리인가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진이 임신했다는 걸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둘은 아이를 갖고 싶어 했었거든요.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한 지 일주일 됐다고 당신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재문이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아이가 당신 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서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유진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재문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냐고 말도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여자가 울면서 말했어요. 나도 확실하지 않아라고 그래서 검사를 받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재문의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어요. 그럼 그날 밤 유진이 만난 사람이 그 남자였단 말인가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날 밤에는 진우를 만났어라고 말했어요. 재문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진우를 왜 만났냐고 물었어요. 여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진우한테 상의하려고 했어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라고 했어요. 재문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진우가 그날 밤 유진을 만났다는 건 처음 듣는 소리였거든요. 여자가 계속 설명했어요. 진우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다고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진우가 뭐라고 했냐고 재문이 물었어요. 여자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우는 당신한테 말하라고 했어라고 당신이 이해해 줄 거라고 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유진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면 재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려웠거든요. 재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냐고 언제부터 그런 관계였냐고 했어요. 여자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문이 야근을 자주 할 때였다고 외로워서 그랬다고 말했어요. 재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일에만 매달려 있을 때
유진은 혼자 견뎌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여자가 재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만 사랑했어라고, 그 사람은 실수였다고 했어요. 노래방 기계에서 갑자기 슬픈 반주가 흘러나왔습니다. 혼자 남은 밤이라는 노래였어요. 여자가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사에는 혼자 남겨진 여자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재문은 그제야 유진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일에만 빠져 있을 때 유진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어요. 여자가 노래를 부르며 점점 더 슬퍼했습니다.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재문은 여자 옆에 앉아서 등을 어루만져 줬습니다. 여자가 노래를 멈추고 재문을 바라봤어요. 나를 용서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재문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유진을 사랑했지만 배신감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여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날 밤 사고가 난 건 우연이 아니야라고, 나는 선택한 거야라고 했습니다. 재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설마 자살이었단 말인가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한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어서라고, 차라리 이렇게 사라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재문은 여자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함께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혼자 결정했냐고 울먹였어요. 재문이 여자를 끌어안고 울고 있을 때 노래방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진우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진우는 재문이 혼자 앉아서 허공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재문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소리쳤어요. 재문이 고개를 돌렸는데 여자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재문은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여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진우가 재문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아까부터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재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유진이 여기 있었는데, 함께 대화를 나누고 노래도 불렀는데 어떻게 혼자였다는 건가요? 진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재문을 바라봤습니다. 너 요즘 너무 힘들어서 환각을 보는 것 같다고, 병원에 가보자고 말했어요. 재문이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유진이 그날 밤 너를 만났다면서라고, 왜 그 얘기를 안 했냐고 따졌어요.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우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재문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 얘기를 어떻게 했겠냐고, 너한테 상처만 될 것 같아서 말 못했다고 했습니다. 재문은 더욱 다급해졌어요. 유진이 임신했었다는 것도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진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그걸 아냐고, 유진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재문은 진우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 말해주지 않았냐고, 자신에게는 알 권리가 있지 않았냐고 소리쳤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유진이 너무 괴로워했다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유진이 그날 밤 남긴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재문의 손이 떨렸어요. 진우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재문아, 미안해라는 유진의 목소리가 노래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문은 숨을 멈췄어요. 분명히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의 음성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라고, 하지만 이렇게 속이고 살 수도 없었다고 했어요. 재문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유진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음성으로도 느껴졌거든요. 유진은 계속 말했어요. 아이는 당신 아이가 맞아라고, 병원에서 다시 검사받아 봤는데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재문이 진우를 돌아봤어요. 그럼 다른 남자는 없었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진이 착각했었다고, 생리 주기를 잘못 계산해서 혼란스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아이는 처음부터 재문의 아이였던 거였어요. 유진은 괜한 걱정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재문은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녹음기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재문아, 나는 당신이 화낼까봐 무서웠어라고.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으니까 말하려고 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당신이 술에 취해서 화를 내니까 타이밍을 놓쳤다고 했습니다. 유진은 계속 말했어요. 진우한테 상의했더니 그냥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다고, 당신도 기뻐할 거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유진의 마지막 메시지가 흘러나왔어요. 재문아, 나는 집으로 돌아갈 거야라고, 당신한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사고가 난 거였어요. 재문은 바닥에 엎드려서 오열했습니다. 유진은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려던 거였는데 자신은 그것도 모르고 유진을 원망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진우가 재문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유진이 가장 걱정한 건 당신이었다고, 자신 때문에 당신이 자책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진우에게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재문이 너무 자책하지 않게 해달라고, 자신은 재문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걸 꼭 전해달라고 했다고 했어요. 재문은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진우가 재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유진이 가장 바란 건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자책하고 살아가라고 했어요. 재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유진의 진짜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유진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사랑했고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재문은 진우에게 고마웠다고 말했어요. 재문과 진우가 유진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고 있을 때 노래방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도우미가 들어왔어요. 2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늦었죠라고 말하며 들어왔어요. 재문과 진우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여자가 자기소개를 했어요. 장미란이라고, 로즈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재문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아까 여기 있던 여자는 뭐냐고, 분명히 도우미가 와서 함께 있었다고 말했어요. 장미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까요? 저 지금 처음 왔는데요 라고 말했어요. 진우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들어왔을 때는 재문이 혼자 있었다고,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어요. 재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장미란이 재문의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재문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유진과 함께 있었는데 대화도 나누고 노래도 들었는데 어떻게 혼자였다는 건가요? 진우가 재문에게 말했습니다. 너 정말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환각을 보는 것 같다고 했어요. 재문이 노래방을 둘러봤습니다. 마이크는 원래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소주병들도 자신이 마신 것만 있었어요. 유진이 불렀던 노래 흔적도 노래방 기계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환상이었던 건가요? 재문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럼 유진과 나눈 대화도 들었던 노래도 모두 자신의 상상이었다는 건가요? 장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 혹시 이 방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재문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장미란이 계속 말했어요. 사실 이 방은 좀 특별해요라고, 가끔 이런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우가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장미란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리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방이에요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재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럼 정말로 유진을 만난 건가요? 장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방에서는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너무 그리워하는 마음이 강할 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런 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장미란이 노래방 사장에게 들은 얘기라고 말했어요. 박선아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이 방은 10년 전에 한 커플이 마지막으로 와서 노래를 부르고 간 방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다음날 세상을 떠났는데 그 이후로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재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건가요? 재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만난 사람이 정말 유진이었다는 거냐고 했어요. 장미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손님만이 알 수 있는 일이에요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분이 손님을 정말 사랑했다는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전하러 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진우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장미란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유진의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재문이 일어나서 노래방을 나가려고 했어요. 장미란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손님,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재문이 돌아서서 대답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다고 말했어요. 장미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시겠네요? 라고 말했어요. 재문도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우와 함께 노래방을 나오면서 재문은 뒤돌아봤습니다. 사무실 문에는 특별한 표시는 없었지만 재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생겼어요. 유진과의 마지막 만남이 있었던 곳이었으니까요. 재문은 마음속으로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웠다고, 이제 정말로 안녕이라고 인사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재문은 다시 그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왔어요. 손에는 유진의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으로 유진이 가장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재문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 달 전과 똑같은 방이었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어요.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재문은 유진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세워놓았어요. 그리고 노래방 기계를 켜서 유진이 좋아하던 노래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너에게 가는 길, 미안해. 이별의 그 시절까지 모두 선곡했어요. 재문은 마이크를 들고 유진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유진을 위해 노래를 불러주고 싶었어요. 첫 번째 곡이 시작됐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노래였어요. 재문은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유진이 이 노래를 부를 때의 표정을 떠올리며 불렀어요. 슬프지만 아름다운 멜로디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두 번째 곡은 너에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유진과 처음 만났을 때 부른 그 노래였어요. 재문은 그때의 유진을 떠올렸습니다. 수줍어하며 작은 목소리로 노래하던 유진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재문은 미소를 지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유진의 기억이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소중했습니다. 세 번째 곡은 미안해였어요. 유진이 마지막에 남긴 그 말들을 떠올리며 재문은 노래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는 가사를 부르면서 재문은 유진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말라고, 모든 걸 이해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유진도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곡인 이별의 그 시절을 부르면서 재문은 깨달았습니다. 유진과의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유진이 남긴 사랑의 기억들은 재문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거였습니다. 재문은 이제 그 사랑을 안고 새롭게 살아가야 했어요. 유진이 그걸 바랐을 테니까요. 노래가 모두 끝나자 재문은 유진의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해라고, 그리고 고마웠다고 말했어요. 아이의 일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유진과 함께 만들었을 그 소중한 생명을 기억하며 살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재문은 노래방을 나오면서 박선아 사장을 만났습니다. 사장이 재문을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마음이 좀 편해지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재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덕분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장이 말했어요. 그 방에서는 가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사랑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재문은 노래방을 나와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유진이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재문은 유진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이제 정말로 안녕이라고, 하지만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어요. 집에 돌아온 재문은 유진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진과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유진의 옷들을 하나씩 개켜가며 재문은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고, 유진이 바라던 대로 행복하게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유진의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았고, 그 사랑이 재문을 새로운 길로 이끌어주고 있었어요.